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요. 또 연말 연초인 만큼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닝 시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약 5년 만에 1,5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상황은 영 딴판입니다.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이어질까요?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로 코스피 1,93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약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장 전문가입니다. 1930에서 1900 사이는 강력한 매수 분할 시점이다. 서정훈 전문가 1930 지지 여부 확인. 한규수 전문가 공포보다는 기관을 주목하자. 김영용 전문가 가격 매력 발생 구간이 시작됐다. 추격 매도는 자제하자.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자산가치 국면에 들어온 과매도 국면. 김대복 전문가 1920 영역 이하는 단기적인 과매도 영역이다. 금산 전문가 지수 하단 타진 후 반등 기대, 추세 확인 후 대응하자. 부자기미 전문가 연기금의 매수, 유틸리티와 통신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이 매도에 손이 가더라도 조금은 참아보자. 지금은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고 있고 이제는 곧 조금만 기다리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략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복입니다. 네, 1920 영역 이하는 단기적인 과매도 영역이다. 추격 매도 자제하자, 저점 분할 매수하자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참아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지수가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단기, 중기 하락 추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61선을 이탈하고 나서 해외 시장이 좀 좋은 어떤 환경에도 오늘 약보합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현재 우선적으로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것은 수급의 부담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할 때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반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차트에서 보시면 지난 그 흐름 속에서 10월 15일 날에 반등했을 때 이 영역이죠. 이 영역하고 10월 29일 날 반등했을 때 이런 영역은 단기적인 하락 파동을 마치고 돌아섰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조 지표들이 이미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했고 이런 자리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현재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20일 이평이 이격도가 97 이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의 고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1930 이 자리가 20일 이평이 97에 해당되는 어떤 자리라고 보면 오늘 찍었던 1930은 단기적으로 저점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1930 이하 20으로 들어오면 그 자리는 과감한 매수의 자리고 지금 현재 시장 이후에 1930을 깨지 않는 영역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단지 지금은 2042부터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내려오는 하향 트렌드가 있는 영역이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가담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위로 반전했을 때 지금 현재는 1965부터 1975 영역이 1차적으로 매도 압력이 강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은 짧은 어떤 매수 구간에 보유텀을 짧게 하는 어떤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저점을 찍었던 500 라인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504를 이탈했지만 지금은 500 영역을 지켜준 어떤 영역이라고 보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유리한 수익률 게임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모두 지금 현재 과감하게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해서 보유 텀 조절로 짧게 끌어가는 전략이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점 분할 매수를 노린다면 어떤 쪽을 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반등의 주역으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IT 섹터나 IT, 그러니까 대형주 IT, 오늘 같은 경우는 LG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돌아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깊게 빠지면 매수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던 부품업종들, 최근에 연속적으로 빠졌던 지금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한 어떤 흐름이고, 오늘 같은 흐름에서 보면 부품업체 중에서 터치 스크린 패널 관련주들, 일진 디스플레이나 ELK 같은 경우가 좋은 어떤 매수 타켓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대복 전문가의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지금도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코스닥도 500선 지지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형 IT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담을 만한 자리고, 부품업체 가운데서는 터치스크린 관련주들 보자고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규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수입니다. 네, 공포보다는 기회를 보자. 특히 기관을 주목하자 하셨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1,600억 원 넘어가는 가운데 기관에서는 한 86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과 현물에 대한 매도는 아직은 진정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장세를 우리 시청자님도 보실 때 증시 주변 여건, 펀더멘탈은 지금 이제 거의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이라는 악재도 이미 반영됐고, 환율도 일단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여건은 일단 너무나 이제 과도한 국면에서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고, 마지막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눌러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장세가 아직은 반등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땐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진정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뱅가드 물량들을 감안하면 지금 외국인들에 의한 지수 반등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과도하게 저평가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투신을 비롯한 기관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장세는 뭐냐면, 지수는 크게 못 가더라도 종목 장세는 충분히 기관 주도하에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가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지수 이제 1940선이 무너진 상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지수 강한 하방 경직성 속에서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한다면 분명히 지금 이 구간은 지수는 못 가더라도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은 지금 전기전자와 금융업종 많이 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관련주들은 이제 과도하게 이제 하락했다는 부분이겠죠. IT 종목군들은 올해 뭐 실적 전망이라든가 환율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런 악재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좀 더 긴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전기 전자주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겠고요. 이미 이제 금융주들이 시장에 이제 선두권에서 이제 반등에 나서는 상태입니다. 네, 그 금융주들의 반등 장세가 경기 방어주 맥락에서 반등 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주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 내수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라지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지금 장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양호한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규수 전문가의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IT 괜찮다. 그리고 금융 섹터 역시 기관이 사고 있는 쪽인데요. 개별적인 모멘텀도 좀 있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수주나 방어주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계셨네요. 두 분의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